안녕하세요. N색 만세! 반갑습니다. N색 만세 시간입니다. 예,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대웅입니다. 예, 학담입니다. M+입니다. 반갑습니다. 학교 박사님 선생님. 예. M+님. 네. 예. 오래간만이죠? 예. 저희가 또 오늘 특별 방송을 또 4주간 또 준비했습니다. 예. 육모 대비를 위한 특별 방송이라 보고 예. 아마 한 1주, 2주 지나가면은 2주 차 보고 나면 6월 평가 모의고사가 진행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빠르게 일단 육모를 대비, N수생들을 위한 육모 대비 예. 전략 수학과 국어에 대한 예. 자, 요 기간에, 남은 기간에 어떻게 하면 등급을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한 예. 그냥 그 짧은 기간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자, 4주 중에서 오늘 그 첫째 주는 먼저 수학부터 포문을 예. 열고, 예. N수생들이 앞으로 육모, 구모, 그 다음에 수능까지 예. 수학 성적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1등급을, 2등급도 필요 없어. 그죠? 2등급, 우리 2등급은 안 키워. 네.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전략을 저희 N수생 만세 방송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좋겠네요. 중요한 과목 수학, 국어. 맞습니다. 네, 수학 국어죠. 예. 변별력은 수학 국어죠. 맞습니다. 예. 절대 과목이죠. 네. 절대 과목. 예. 잠깐 제가 데이터를 한번 봤는데 수학 같은 네. 경우는 24학년도하고 25학년도 만점자 인원을 한번 잠깐 보면은 24학년도 같은 경우는 만점자가 612명, 예. 표점이 만점자가 148점이 나왔었어요. 굉장히 맞습니다. 높은 거죠. 예, 엄청 높은 높습니다. 거죠. 예. 자, 근데 작년이죠. 25학년도. 25학년도 수능 수학의 만점자가 1,522명. 엄청나게 늘은 거죠. 예. 근데 왜 이렇게 늘었나 봤더니 만점자 표점 상을 봤더니 140점. 24에는 148점, 예. 25에는 140점. 그만큼 좀 쉬워졌다. 맞습니다. 수학이 쉽게 나왔습니다. 네, 쉬워졌다. 네. 쉬워졌고 국어도 보면은 예. 국어는 정말 쇼킹합니다. 정말 쇼킹합니다. 24학년도와 네. 25학년도에 엄청난 이 차이를 보이고 갭이 있어요. 있죠. 예. 자, 24학년도에는요, 국어 만점자가 64명밖에 없어요. 너무 작아요. 네. 네. 근데 표준 점수가요, 만점자 표준 점수가 역대급 나왔습니다. 예. 150점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25학년도에는 만점자가 1,055명. 24학년도에 64명이었다가 25학년도에 1,055명. 와, 엄청나게 만점자 많았고, 역시, 그러면 표점을 한번 만점자 표점을 봤더니, 24학년도에 표점, 만점자 표점이 150점에서 25학년도에는 139점. 예. 자, 이것 또한 역시 예. 25학년도는 24학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쉬웠습니다. 좀 쉬웠다. 예. 엄청 많이 쉬운 게 아니라 엄청 쉬웠다. 맞습니다. 예. 엄청 쉬웠습니다. 예. 그나마 수학이 예. 만점자가 140점 딱 거기까지 만들어내서 예. 그나마 국어보다는 수학이 25학년도에 변별력을 그나마 유지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학년도의 의대 입결과 25학년도의 의대 입결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예. 그러니까 고득점자들이 포화 상태를 잃었던 게 25학년도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고득점을 받고도 자기가 원하는 메디컬 쪽에 실패하는 사례가 25학년도에 무더기로 정시에 쏟아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됐습니다. 예. 자,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26학년도 이 수능 수학, 뭐 N수생들을 위한 우리가 전략이겠지만 사실상 좀 차이가 있죠. 재학생들이 수학 준비하는 지금 시기와 N수생들이 지금 수학을 준비하는 시기, 예. 시기적으로 봤을 때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내신에 예. 아직까지는 목매고 있을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 타이밍에 네. 자, 우리 N수생들은 이제 내신 같은 거 다 키우지 않습니다. 바로 수능으로 들어갑니다. 네. 자, 수학의 달인, 우리 N+님. 네. 도대체 어떻게 해야 N수생들이 수학을 1등급, 2등급도 필요 없습니다. 1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지금 제가 볼 때는 효과적인 학습을 해야 됩니다. 효과적인. 누구나 다 이론적으로 아마 효과적인 학습, 시간 효과적인 학습,
그다음에 이제 최적화된 학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실 건데,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갖고 가야 되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일반론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네. 그다음에 유평 대비에 대한 말씀을 예. 순서대로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볼 때 첫 번째는 효과적인 수학 학습 공부법. 첫 번째는 무조건 개념 점검, 개념 병립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념이 흔들리면 고난도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이제 딱 단계에 다르면 올라설 수가 없어. 그래서 누누이 강조해도 이게 지나치지 않은 게 첫 번째 무조건 개념이에요, 개념. 근데 이제 그 개념을 저희가 그냥 뭐 개념 따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EBS가 50% 연계율을 갖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0% 연계율을 갖는 EBS 안에 있는 개념 중심으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개념 무조건 첫 번째도 개념이고 두 번째도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등급과 상관없이 개념이 첫 번째입니다. 뭐 지금 현재 수학 성적이 높다고 해서 개념을 무시할 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개념이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분석입니다. 기출 분석. 기출 분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출제 원리 패턴을 만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분석은 했는데 이게 출제 원리를 벗어난 패턴을 이해하고 있다, 아니면 뭐 나만의 방법만 갖고 있다,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들을 풀다 보면 공통으로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네. 그 패턴을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아, 내가 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문제를 냈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말하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문제의 유형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를 유형별 연습이라고 하는데 저는 좀 그게 아니고, 저희가 기출 분석을 막 했잖아요. 그러면 기출 분석된 문제들을 보면 약간의 그룹핑이 이렇게 만들어지거든요. 패턴하고는 좀 다른 그룹형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걸 이제 문제의 유형화라고 불러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의 유형화를 통해서, 아, 내가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아,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런 거를 그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오답 분석과 정답 분석을 통해서 이거를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우리 기출 분석은 패턴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유형화를 하면서 전략을 짜는 거죠. 아, 이 문제 내가 어떻게 풀겠다. 아, 어떻게 풀겠다. 이런 거를 저희가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에 이제 이르면 아무래도 실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100분 동안 수학이 풀잖아요, 문제를. 네. 100분 동안 푸는 연습을 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큰 시험에서는 아이들이 자기 실력의 70%밖에 발휘가 안 돼.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이거 훈련입니다, 훈련. 억지로 누가 남한테 이렇게 막 이렇게 시켜서 하는 게 더 좋은데, 훈련이. 그래서 코치 선생님이나 감독 선생님 있는 것처럼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 이런 분들한테 좀 약간 훈련을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간도 억지로라도 90분에 100분을 연습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정말 좀 실력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4점짜리 문제 13개만 두 세트를 10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한다거나, 이렇게 하면서 시간 관리 안에 내가 어떻게 문제를 풀겠다, 이런 약간 시간 전략적인 것도 조금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때 조심할 건 뭐냐면 시간을 줄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오답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틀리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 이때는 틀리더라도 내가 시간을 짧게 집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네 번째 단계에서 집중력이 되게 좋아져요. 몰입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죠. 아무래도 자기가 제일 안 되는 문제가 만약 킬러 문제라면 킬러 문제만 저기 따로 좀 모아놓고, 아, 이 문제에서는 이런 해석과 이런 사고를 썼구나 라는 걸 따로 체크해 두는 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5단계 정도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개념, 두 번째는 기출 패턴 분석, 세 번째는 문제 유형화, 네 번째는 시간 안에 시간을 줄이면서 하는 훈련,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실전 감각 유지, 멘탈 관리, 이런 정도 될 것 같아요. 요게 그 시기별로 봐야 되는 건가? 이 훈련 자체가? 맞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첫 번째 일단 6월 평가원은 제가 후반부 말씀 올리겠다 했기 때문에 일단은 요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근데 이 단계가 모든 사람에 따라서 주어진 시간이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 끝나고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좀 해야 되는 거고, 우리 재수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더 있다라고 하면 시간을 가지고 이걸 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어야 되냐? 적어도 우리 재수행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단계 정도까지는 유형별. 예, 맞습니다. 세 번째 정도까지는 와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를 못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죠. 빠르게 이걸 하던가 아니면 멀리 보고 구평 대비로 가야죠. 맞습니다. 이 패턴이라는 게 그 기출 문제 분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패턴 파악이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예년에 그 수능 수학에 출제됐던 이 패턴들을 봐서 빈출과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연관이. 빈출이 높은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들 맞습니다. 그런 게 있죠. 있죠. 수학도 본 것 같아요. 수학도 단원별로 네. 우리 레옹님 말씀처럼 네. 잘 나오는 파트가 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공략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파트에서는 무조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좌표를 잡는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예, 좌표를 잡는 문제가 나와서 X좌표, Y좌표 중에서 주어진 조건 갖고 하나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좌표를 찾아내는 그런 거가 무조건 나와요. 야, 그런 거가 나온다는 건 난 수능 문제를 벌써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확률적으로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때 고동국 선생님 나오셨잖아요. 네. 동국 선생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적어도 한 25문제 이상은 패턴 분석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약한 학생들은 재학생이 약하겠지만 그 재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현역 시절에 그런 거를 몰랐다라고 생각된다면 그 재수를 하면서 N수생들 같은 경우는 그런 패턴을 찾아낼 수 있는 안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재학생보다는 유리한 건 맞고요. 근데 이제 그 패턴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 그건 인식하고 있을 텐데, 그걸 찾는 과정을 소홀히 했거나, 아니면 충분히 훈련이 안 됐거나, 이런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재수를 하면서 그 수학에 대한 훈련 과정, 그러니까 즉 훈련을 어떤 식으로 하냐,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현재 재수를 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그러니까 가장 이런 거는 실패할 확률이 큰 학생들이 독학을 하고 있는. 이거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댓글 달린다. 나 검도한다. 그러니까 독학을 비롯한 본인이 이제 판단하는 친구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아무래도 소홀히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독학이라도 이게 보니까 어때는 관리형으로 해서 그런 어떤 그런 학습 코칭이라든지 이런 학습에 대한 관련 부분도 좀 매니저 역할을 해주는 분들 같은 데는 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렇죠. 괜찮죠. 그러니까 그냥 관리가 출결만 해주는 독학 같은 경우는 맞아요. 생활 관리만 해주는 거 많잖아요. 근데 학습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학습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과목별 학습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특정 뭐 이런 시스템을 말하는 건 아닌데 그런 전문가들하고 소통이 좀 약한 곳은 이런 부분이 조금 소홀히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방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강사들 초빙이 좀 원활하지 않은 지역이나 이런 데는 관리형 스터디 카페라든지 관리형 이제 재수생들이 많이 이제 확장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의 그러니까 수학적 실력이라든지 이 아이가 모의고사를 보고 어느 정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게 뭐 대학생 조교나 이런 거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게 완성도가 높지가 않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건 사람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내가 좀 집요한가? 맞습니다. 우리 레옹님 말씀처럼 아무래도 전문가 집단이 그걸 보는 게 더 맞겠죠. 그건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기본 문제를 맞춰야 돼요. 기본 문제를 틀리고서 뭐 어려운 문제를 노린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기본 문제를 맞춰야 돼요. 그리고 이 교재도 그래요. EBS 교재를 적어도 3바퀴 돌려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빨리 EBS 교재를 그냥 대충 막 훑는 거야. 그리고 이제 어려운 문제를 갖고 막 자꾸 도전해. 근데 성적은 안 나와.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패턴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 엠프로스님하고 같이 찍으면서 제가 현장에 한번 고3한테 한번 적용을 시켜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공부 시간 많이 투자하고 제일 많이 공부하는 게 수학인데
수학에 대한 자신감이 되게 없어요. 근데 저도 이제 애들한테 너 꼭 틀린 문제에 대해서 이거 선생님한테 꼭 체크해. 이거 꼭 확인해야 돼. 제가 이제 했던 것도 오답 정리. 오답 정리만 했는데 우리 엠프로스님이 현장에 계시면서 정답 정리를 해라. 제가 그래서 지금 엠프로스님하고 찍고 나서 한 3주 동안 저도 이제 관리 지금 우리 레옹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방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제가 좀 다시 과거 잠깐 돌아가 보면 그 관리형 스터디 카페 딱 보냈는데 엄마들이 이제 원하니까 우리 애가 모르는 걸 좀 빨리빨리 그냥 즉석에서 가르쳐 주면 좋겠다 하니까 그 자리에 조교를 넣어서 스터디 카페인데요. 지금 엠프로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단계에서는 애들이 왜 틀렸는지 생각을 해보게끔 해라. 이 말씀이 저는 진짜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문가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또 애들의 그런 현장에서 지도하시면서 우리 엠프로스님은 조교 안 쓰고 직접 하시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도 현장에 느끼는데 지금 스터디 카페 가니까 그냥 핸드폰 걷고 이 부분보다 조금 강화시킨다고 조교를 넣어서 애들이 그냥 바로바로 질문하게끔 하는데 이게 꼭 역효과처럼 이 부분이 느껴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까 우리 레옹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거고 제가 현장 고3 애들한테 엠프로스님 말씀한 것처럼 오답 정리가 아니라 정답 정리를 해봐라. 3주를 해봤는데요. 애들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글쎄요. 어떻게 됐나요? 나 수학 할만해. 네.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애들이 수학은 어렵다 하는데 할만하대요. 그래서 왜 할만해? 그랬더니 제가 그때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수학에서 제가 배우고 가서 애들한테 적용하는데요. 애들이 개념 중요하다 하니까 수학이 안 되는 줄 알고요. 개념은 이것도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개념 정리하라. 애들 공식 암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에서 공식 암기하고 그러니까 한 단계씩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부분들은 애들이 이제 좀 바꿔주니까 됐는데요. 정답 정리를 해라. 저는 이게 지금 듣고 있는 부모님들 저는 이게 전국에 좀 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하니까요. 내가 맞은 건데 진짜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나 수학 잘하네. 네, 맞아요. 왜 맞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예. 네, 그럼 됩니다. 예. 그럼 그렇게 비슷한 하면- 문제가 나와도 또 맞출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그 엠프로스님 말씀하셨지만 네. 이렇게 해야 내가 모르는 게 뭔지 맞습니다. 그것만 물어볼 수 있는데 애들은 그때 그렇지 않습니까? 다 몰라요. 예. 오답 정리하다 보니까 또 어려운 문제 풀다 보니까 다 몰라요.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는 알겠고 이거 몰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또 선생님들 또 거꾸로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질문하는 게 달라졌다고. 아,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번에 저희 그때 그 방송 혹시나 돌려볼 수 있으시면 한번 보시면 엠프로스님 말씀 속에서 수학에 대해서 혹시나 뭐 중학생 애기들도 우리 아가들도 좀 도움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네. 키워드는 그 1등급 어쨌거나 우리 애용이 말씀한 것처럼 네. 오늘은 2등급 필요 없다. 1등급 목표로 둔 애들은 네. 정답 분석해라. 네. 저는 이 말씀도 아, 너무나 맞습니다. 각인된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릴까요? 예. 이 개념을 저희가 정리해 놓잖아요. 예, 예. 노트든 어디든 정리해 놔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예. 니네가 이제 1등급인데 100점을 맞고 싶다. 아. 저 완벽 학습을 하고 싶다. 예. 그럼 너희가 뭐를 해야 되냐면 예. 무조건 백지에다가 아. 개념들을 예. 예. 문제 풀기 전에 개념들의 핵심만을 예. 딱 써봐라. 제 얘기하거든요. 아. 그럼 이제 자기가 쓴 개념들은 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기가 다 요약해갖고 아주 간단한 개념만 무조건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쓸 수 있는 사람은 수학 선생님이고 예. 그게 아니라 자기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개념을 딱 썼는데 이 부분이 알쏭달쏭해 더 있었던 것 같아. 예, 예. 그럼 다시 노트를 한번 더 찾아보잖아요. 아. 찾는 학습이 돼. 그럼 기억이 더 많이 나요. 그래서 네. 무조건 오픈형으로 네. 백지 테스트 개념을 하자.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아. 네. 백지 테스트 개념. 오늘은 더 좋네요. 1등급도 아니고 만점이네요. 네. 만점만 주세요. 만점 T까지 알려주고. 좋습니다. 네. 그 6월 4일이 네. 평가원 모의고사죠. 맞습니다. 예. 우리 학생들 네. 6월 3일 날은 무슨 날인지 다 알고 계시죠? 네. 우리 학생들, 애년생들은 다 찍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선고해야 됩니다. 네, 꼭 네. 선고해야 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네.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6월 4일 날은 평가원 모의고사를 네. 봐야죠. 한번 이제 점검을 네. 하는데, 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네. 자, 우리 전문가 네. 엠플러스님께서 그럼 이제 6월 4일이잖아요. 예, 얼마 남았죠? 얼마 N수생들을 남았죠?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예. 그래도 여기서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정말 그래도 상승의 어떤 효과를 좀 맛보고 싶다면 이거만큼은 꼭 해야 된다, 수학 공부에. 네. 6월 4일 전까지. 예. 있다면 그 정말 핵심 포인트가 하나가 있다. 네. 일단은 이럴 것 같아요. 현재 해오던 기출을 실전 연습을
좀 이제 마무리 단계를 해봐야 네. 됩니다. 빠르게. 그러니까 기출 문제 내가 틀렸고 그다음 맞췄던 거 오답 분석했던 거를 빠르게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갖고 있어야 돼. 예. 그러면서 놀면 안 되고 실전 주말에 한 번 정도씩은 무조건 실전 연습을 네. 100분이 아니고 90분. 90분. 그다음에 이제 80분. 예. 뭐 이렇게 재면서 예. 그 시간 안에 실전 연습을 병행하는 연습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예. 시간을 제고하는 연습을 무조건 해요. 예. 시간을 만약에 배제해버리고 연습하는 건 안 돼요. 실전 연습. 네, 맞습니다. 시간 재고 실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실전 연습이 이제 100분이 아니라 줄여서. 맞습니다. 줄여서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약점이 어디가 안 된다 이런 파트 있을 수 있잖아요. 취약 단원. 맞습니다. 왜 그래프 해석이 안 되거나 또 어느 경우에는 내가 예를 들면 어떤 조건을 잘 못 보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따로 자기가 약점만 유형별로 또 이렇게 모아놓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반드시 자기 약점을 갖고 있어야 돼. 일반론적인 약점 말고 자기 약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자기 약점에 대해서 충분히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지금도 현역으로 개인적으로지만 예전에 우리나라 지구과학 네. 대한민국 1타 구본영 선생님. 구본영 선생님이시죠. 네. 전설이시죠. 네. 이분 EBS의 전설이죠. 전설이신데 이분하고 이제 방송을 한번 같이 찍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수학에 대한 부분도 얘기했는데 이분이 저도 지금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구본영 선생님은 지금 교육계 쪽으로만 엄청나게 하신 분인데 얼마나 많이 받게 수능 만점자와 수학 만점자 그다음에 스카이 의대를 가는 학생들 얼마나 제자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공통점, 학습 수학 공부 공통점 어떻게 공부하는지 얘 공통점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문제를 다양하게 많이 푸는 것보다 걔네들은 풀었던 문제 중 다시 보는데 틀린 문제. 네, 어떻게 생각하면 그 틀린 문제를 오답 정리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얘네들은 그 문제 하나만 다시 오답 정리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하나가 소속되어 있는 그 단원 자체를 다시 박살을 낸다는 거예요. 완전히 씹어서 자기 거로 만들어서 소화시키는 그런 학습 방법들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완벽하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 킬러 문제가 자기가 좀 안 된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변형 문제에 대해서도 접근을 많이 해봐야 되고요. 자기가 변형 훈련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이 문제의 조건이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 내가 저 문제의 조건이 이렇게 바뀌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게 좋기 좋아요. 그리고 이제 시험 전날은 자기가 막 너무 떨리고 긴장되고 하잖아요. 그러면 멘탈 관리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거 못지않게 제가 정말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수학은 자신감. 수학은 자신감이에요. 수학은 자기가 좋아하려고만 노력하더라도 등급이 한 등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중요하고 심리적인 게 중요한 겁니다. 시험장 갔는데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시험 문제 푸는 방법이 보이고 안 보이고 있잖아요. 그 차이는 자신감. 그 말이 정답인가? 제가 고3 현역들한테 그 엠플러스님하고 찍고 나서 그게 이제 접목식이었던 게 이제 우리 5평이에요. 근데 막 수학 애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도 애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수학은 뭐 물어보면 점수 낮다. 뭐 이런데 수학 잘 봤어요. 이거부터 오는 거 보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정답 정리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자신감 생기는 거. 맞아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요. 애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거 보면은 애들한테는 또 요즘에 MZ세대라고 하는데 정답 정리도 저는 답인 것 같고 아까 우리 구본영 선생님은 워낙 진짜 이 그 데이터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또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만나셨죠? 네. 제가 잠깐 저기 스승의 날 잠깐 가서 뵙고 왔습니다. 인사드리고 저도 구본영 우리 선생님 제자이기 때문에 뵙고 왔습니다. 전설적인 분이시죠. 식사하고 있는데 내가 전화를 했어. 맞아요. 저도 얼떨결에 인사드렸어. 그렇습니다. 자, 육모 6월 평가 모의고사가 6월 4일입니다. 이제 이 방송이 업로드가 되면은 이제 점점 가까이 되는데, 자, 우리 오늘 수학이 주제니까 육모를 요 방송 보고 아마 육모를 칠 것 같아요. 자, 우리 엠플러스님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정리를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제가 늘 얘기하는 겁니다. 시험 잘 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실력껏 제대로 보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부족한 게 드러나면 고치면 됩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자신감 있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저희가 진행하고요. 다음 주 방송은 예, 예. 이제 그 육모 대비에 대한 국어잖아요. 네, 네, 국어. 맞습니다. 국어 성적 안 오는 이유. 예, 예. 국어 성적이 안 오는 이유. 네. 그거에 대해서 우리 또 예. 학장님께서 예, 예. 전문가 입장에서 또 네. 분석해 주십니다. 다음 주에 네. 다시 한번 또 육모 대비에 대한 방송을 국어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제발. 어우, 잘했네요. 어우.